돈은 당신을 시험하지 않는다. 당신의 사고방식이 매일 당신을 신문할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돈이 어렵다고 말한다. 복잡하다고 말한다. 자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말들은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진다. 생각하기 싫다는 뜻이다. 백만장자들은 이 지점에서 이미 갈라진다. 그들은 돈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자기 머릿속을 정리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다. 너무 단순해서 대부분의 사람은 오히려 무시한다. 백만장자들은 스스로를 세뇌한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더 불편하다. 당신도 이미 세뇌당해 있다. 다만 방향이 반대일 뿐이다. 이 정도면 충분해. 나는 원래 돈이랑 인연이 없어. 다들 이렇게 살아. 이 문장들은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당신의 머릿속에서 매일 자동 재생된다. 이것이 진짜 문제다. 찰리 멍거는 인간을 냉정하게 봤다. 그는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라고 했다. 우리는 선택을 먼저 하고 이유를 나중에 만든다. 그래서 백만장자들은 선택을 바꾸기 전에 이유가 만들어지는 통로부터 차단한다. 그 통로가 바로 반복되는 생각이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프로그램 안에 있다. 출근길, 회사, 점심시간, 퇴근 후 소비, 그리고 불안한 밤. 이 루틴은 우연이 아니다. 사고방식이 만든 결과다. 백만장자들은 이 루틴을 본능적으로 거부한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 하루가 10년 반복되면 나는 어디에 서 있을까? 이 질문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공포를 준다. 그래서 피한다. 하지만 백만장자들은 이 질문을 매일 반복한다. 스스로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다.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다. 돈은 방향 없는 노력에게 절대 호의적이지 않다. 한국 사회에는 묘한 착각이 있다.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라는 믿음. 하지만 숫자는 냉정하다. 같은 사고방식으로 10년을 살았는데 결과가 바뀌지 않았다면 다음 10년도 다르지 않다. 백만장자들은 이 사실을 일찍 받아들인다. 그래서 희망 대신 구조를 선택한다. 그들의 세뇌는 거창하지 않다. 아침마다 외치는 긍정 문장도 없다. 대신 아주 짧고 불편한 문장을 반복한다. 이 선택은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가? 이 문장은 모든 소비, 모든 결정 앞에 등장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택을 부끄럽게 만든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 가난은 감정 상태가 아니다. 결정의 누적이다. 오늘의 작은 타협, 오늘의 작은 소비, 오늘의 작은 회피. 이 작은 것들이 쌓여 어느 날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 된다. 백만장자들은 이 누적 효과를 누구보다 두려워한다. 그래서 작은 것에 집요하다. 찰리 멍거는 항상 말했다. 큰 실수는 한 번에 오지 않는다. 인생을 망치는 것은 사소한 어리석음의 반복이다. 백만장자들의 세뇌는 바로 이 반복을 차단하는 데 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묻는다. 나는 지금 장기적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친절하지 않다. 당신의 현재를 공격한다. 당신의 습관을 의심하게 만든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이 질문을 싫어한다. 하지만 부자는 이 질문을 친구처럼 대한다. 이 질문이 없으면 다시 옛날 사고방식으로 미끄러질 걸 알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말하겠다. 백만장자들은 항상 확신에 차 있지 않다. 그들도 불안하다. 차이는 하나다. 불안할수록 더 단순한 기준으로 돌아간다. 감정이 흔들릴수록 더 냉정한 문장을 반복한다. 이것이 그들의 세뇌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도 우연이 아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균열이 있다. 지금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감각. 그 감각을 무시하면 인생은 다시 자동 모드로 돌아간다. 백만장자들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 이 불편함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다음 블록에서는 백만장자들이 실제로 어떤 문장과 사고 구조로 자신을 재프로그래밍 하는지, 그리고 왜 그 문장들이 가난한 사고방식과 정면으로 충돌하는지 파헤친다. 여기서 멈출 수도 있다. 대부분은 그렇게 한다. 백만장자들은 동기부여를 믿지 않는다. 그들은 조건 반사를 만든다.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이 내킬 때 움직인다. 기분이 좋으면 절제하고 기분이 나쁘면 소비한다. 그래서 인생이 감정 그래프처럼 출렁인다.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내려갔다가 다시 제자리다. 백만장자들은 이 구조를 혐오한다.
그들은 감정 위에 인생을 올려놓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주 잘 안다. 찰리 멍거는 인간의 행동을 설명할 때 항상 보상을 이야기했다. 인간은 의지로 움직이지 않는다. 보상에 길들여진다. 그래서 백만장자들은 스스로에게 감정적인 보상을 주지 않는다. 대신 숫자와 결과로 보상을 설계한다. 통장에 남은 금액, 줄어든 고정비, 쌓여가는 시간, 이 모든 것이 그들의 도파민이다. 가난한 사고방식은 이렇게 말한다. 오늘은 너무 힘들었어. 이 정도는 보상받아도 되잖아. 이 문장은 거의 모든 불필요한 소비의 시작점이다. 백만장자들은 이 문장을 머릿속에서 금지어로 만든다. 힘들수록 더 냉정해진다. 감정이 판단을 흐리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을 떠올려보라. 월급날이 되면 분위기가 바뀐다. 평소엔 아끼던 사람이 그날만큼은 관대해진다. 마치 돈이 들어온 날은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날인 것처럼 행동한다. 백만장자들에게 월급날은 가장 위험한 날이다. 그래서 그날일수록 원칙을 더 강하게 적용한다. 그들의 세뇌는 자동화다. 돈이 들어오는 순간 먼저 빠져나갈 곳이 정해져 있다. 저축이 남는 게 아니라 남은 돈으로 생활한다. 이 단순한 구조가 감정을 배제한다. 고민할 필요가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실수할 기회가 없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자유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유를 감당하지 못한다. 너무 많은 선택지는 인간을 망가뜨린다. 백만장자들은 이 사실을 이해한다. 그래서 일부러 스스로를 묶는다. 소비의 자유를 제한하고 즉각적인 즐거움을 차단한다. 그 대가로 미래의 선택권을 산다. 찰리 멍거는 어리석음을 피하는 것이 지능을 뽐내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백만장자들은 이 문장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들은 큰 수익을 노리기 전에 큰 실수를 피하는 데 집착한다. 그래서 조용히 살아남는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이 결국 이긴다.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말하겠다. 대부분의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서다. 반복, 절제, 계산, 이 세 가지는 자극적이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은 포기한다. 백만장자들은 이 지루함을 정상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의 하루는 드라마가 없다. 특별한 사건도 없다. 하지만 그 하루가 10년 쌓이면 그 자체가 결과가 된다. 가난한 사람의 하루도 마찬가지다. 아무 일 없어 보이는 하루가 결국 인생을 만든다. 차이는 방향이다. 이쯤 되면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 질문이 바로 분기점이다. 백만장자들은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 지금 그대로다. 이 답은 위로가 아니다. 경고다. 세뇌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매일 같은 문장을 같은 상황에서 반복해야 한다. 소비 앞에서, 비교 앞에서, 피로 앞에서. 그때마다 같은 반응을 훈련한다. 이것이 조건 반사다.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멈춘다. 다음 블록에서는 이 조건 반사가 어떻게 주변 인간관계와 충돌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왜 백만장자들은 그 충돌을 감수하는지 이야기하겠다. 백만장자들은 사람을 잃을 각오를 먼저 한다. 가난한 사고방식은 항상 관계를 핑계로 삼는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정받고 싶고 튀고 싶지 않고 무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결정은 돈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무너진다. 친구의 시선, 가족의 말, 동료의 기준, 백만장자들은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면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아주 냉정한 결론에 도달한다. 모든 관계를 유지한 채 부자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찰리 멍거는 인간을 설명할 때 사회적 압력의 위력을 반복해서 언급했다. 인간은 논리보다 분위기에 약하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도 스스로 옳다고 믿는다. 다 같이 소비하면 안심이 되고 다 같이 불안해하면 합리화가 된다. 백만장자들은 이 집단 심리를 경계한다. 그들은 숫자를 믿고 다수의 감정을 불신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비교가 강하다.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자녀는 어디에 다니는지, 이 비교는 조용히 사람을 갉아먹는다. 백만장자들은 이 게임에서 일찍 빠져나온다. 비교는 끝이 없고 결승선도 없기 때문이다.
비교에 참여하는 순간 인생은 남의 기준으로 운영된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반발한다. 그래도 사람 없이 살 수는 없잖아. 맞다. 하지만 백만장자들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거리를 조정한다. 모든 관계에 같은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 소비를 부추기는 관계, 기준을 흐리는 관계에는 선을 긋는다. 이 선택은 외롭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하지 못한다. 가난한 사고방식은 이런 말을 자주 한다. 이건 어쩔 수 없어. 회식, 경조사, 체면. 하지만 백만장자들은 어쩔 수 없는 것과 그냥 피하고 싶은 것을 구분한다. 그들은 불편한 설명을 감수한다. 때로는 이해받지 못한다. 하지만 그 대가로 방향을 잃지 않는다. 찰리 멍거는 환경이 인간을 만든다고 했다. 그래서 백만장자들은 환경을 설계한다. 소비가 당연한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고 불평이 일상인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다. 대신 조용하고 계산적인 환경을 선택한다. 화려하지 않지만 사고방식이 흐트러지지 않는 공간이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당신을 이렇게 평가할 것이다. 너무 계산적이야. 재미없어. 돈에 미쳤어. 백만장자들은 이 말을 예상한다. 그리고 상처받지 않는다. 이 말들이 나오는 이유를 알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비난은 상대의 불안에서 나온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난다. 더 이상 남의 기준으로 자신을 설명하지 않게 된다. 선택의 기준이 명확해진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삶이 조용해진다. 불필요한 약속이 줄고 의미 없는 소비가 사라진다. 그 빈자리에 사고할 시간이 생긴다. 백만장자들은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다. 생각한다. 구조를 점검한다. 방향을 다시 확인한다. 이 시간이 쌓여 어느 순간부터 격차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주변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는데 자신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시점을 견디지 못한다. 외로움과 의심이 동시에 몰려오기 때문이다.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닐까? 백만장자들은 이 질문을 부정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되묻는다. 모두가 가는 길이 정말 옳았던 적이 있었나?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끝까지 간다. 다음 블록에서는 이 고립의 시간이 어떻게 사고의 깊이를 바꾸고 결국 결정의 질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지 이야기하겠다. 백만장자들은 생각하는 시간을 가장 비싼 자산으로 취급한다. 가난한 사고방식은 항상 바쁘다는 말로 사고를 회피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하루 종일 움직인다. 일하고 이동하고 메시지에 반응하고 피로를 소비로 덮는다. 겉으로 보면 성실해 보인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한 번도 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백만장자들은 이 질문을 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일부러 멈춰서 이 질문을 반복한다. 찰리 멍거는 생각하지 않는 성실함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열심히 움직이기만 하면 방향이 틀려도 더 빨리 망가진다. 백만장자들은 이 사실을 안다. 그래서 그들은 바쁨을 경계한다. 바쁨은 종종 무능한 사고의 가면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바쁘다는 말이 미덕처럼 쓰인다. 쉬면 불안하고 멈추면 뒤처지는 것 같고 생각할 시간은 사치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백만장자들은 이 논리를 거부한다. 그들은 움직이기 전에 반드시 사고의 우선순위를 점검한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소음인지 구분한다. 가난한 사고방식은 반응형이다. 일이 생기면 반응하고 요구가 오면 응답한다. 하루가 타인의 일정으로 채워진다. 반면 백만장자들은 주도형이다. 하루의 핵심을 미리 정하고 나머지는 잘라낸다. 이 차이가 시간이 쌓일수록 격차를 만든다. 이들은 매일 스스로에게 묻는다. 오늘 한 선택 중 10년 후에도 의미 있을 선택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하루를 날카롭게 만든다. 의미 없는 회의, 필요 없는 약속, 감정 소모적인 대화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사람들은 이를 차갑다고 느낀다. 하지만 백만장자들은 안다. 집중은 냉정함을 요구한다는 것을. 찰리 멍거는 복잡함을 싫어했다. 그는 항상 말했다. 이해할 수 없으면 하지 마라. 백만장자들의 사고방식도 같다. 너무 복잡한 투자, 설명이 길어지는 기회, 감정이 앞서는 결정. 이 모든 것은 피해야 할 신호다. 단순함은 지능의 부족이 아니라 통제의 증거다. 생각의 질은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깊은 사고가 불가능하다.
백만장자들은 이를 알기에 일부러 자극을 줄인다. 뉴스, 소셜미디어, 쓸데없는 정보. 이들은 생각을 방해하는 소음일 뿐이다. 조용한 시간에 제한된 정보만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른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드러난다.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을 두려워한다. 생각하면 불편한 진실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잘못된 선택, 미뤄온 결정, 회피해온 책임. 백만장자들은 이 불편함을 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불편함을 사고의 연료로 사용한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사고의 깊이가 달라진다. 즉각적인 이득보다 구조를 본다. 단기 성과보다 지속성을 본다. 이 관점이 쌓이면 선택의 정확도가 눈에 띄게 올라간다. 실패는 줄고 실수는 작아진다. 이것이 복리처럼 작동한다. 많은 사람은 이 과정을 지루하다고 말한다. 맞다, 지루하다. 하지만 백만장자들은 지루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루함은 통제의 신호다. 감정이 과열되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들은 이 상태를 가장 생산적인 상태로 인식한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된다. 분은 빠른 판단에서 나오지 않는다. 깊은 사고의 누적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 사고는 일부러 만들어야 한다. 자동으로 생기지 않는다. 다음 블록에서는 이렇게 단련된 사고방식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백만장자들은 공포의 순간에 오히려 더 강해지는지 이야기하겠다. 위기가 오면 대부분의 사람은 본능으로 돌아간다. 백만장자들은 그 순간에야 비로소 훈련의 결과를 확인한다. 공포는 인간을 가장 솔직하게 만든다. 여유가 있을 때는 누구나 이성적인 척할 수 있다. 하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사고방식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 수입이 줄고 시장이 흔들리고 불확실성이 커질 때. 이때 사람들은 평소에 반복해온 생각대로 행동한다. 그래서 위기는 새로운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 원래 있던 사람을 드러낼 뿐이다. 찰리 멍거는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위기를 필터로 봤다. 누가 준비돼 있었는지, 누가 착각 속에 살았는지를 가려내는 장치였다. 백만장자들은 이 관점을 공유한다. 그들은 위기를 예상한다. 그래서 놀라지 않는다. 놀라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마음속에서 여러 번 그 장면을 살아봤다는 뜻이다. 가난한 사고방식은 위기 앞에서 감정이 먼저 폭발한다. 분노, 공포, 피해 의식, 그리고 그 감정은 곧 행동이 된다. 급한 소비, 충동적인 결정, 잘못된 타협. 백만장자들은 반대로 움직인다. 위기가 올수록 더 느려진다. 판단을 미루고 숫자를 확인하고 원칙으로 돌아간다. 한국 사회에서 위기는 유독 감정적으로 소비된다. 뉴스는 공포를 키우고 주변 사람들은 불안을 증폭시킨다. 모두가 말한다. 이번엔 다르다. 이제 끝이다. 백만장자들은 이 문장을 경계한다. 역사적으로 이 문장이 가장 많이 나올 때가 오히려 가장 비이성적인 순간이기 때문이다. 찰리 멍거는 인간이 공포 속에서 저지르는 실수를 수없이 관찰했다. 그래서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 남들이 미쳐 있을 때 당신은 계산하고 있어야 한다. 백만장자들은 이 문장을 단순한 명언이 아니라 행동 지침으로 삼는다. 감정이 요동칠수록 더 기계처럼 사고한다. 이 차이는 준비의 결과다. 평소에 사고를 훈련하지 않은 사람은 위기에서 갑자기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 위기에서의 행동은 평소 사고방식의 연장선이다. 그래서 백만장자들은 평온한 시기에 더 엄격하다. 아무 일 없을 때야말로 사고를 단련할 기회이기 때문이다. 위기 속에서 백만장자들은 한 가지 질문만 반복한다. 지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시장, 타인의 반응, 미래의 예측은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자신의 행동, 지출, 선택의 속도는 통제할 수 있다. 이 구분이 사람을 살린다. 대부분의 사람은 위기 속에서 외부를 탓한다. 정부, 회사, 운. 이 태도는 잠시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 백만장자들은 탓하지 않는다. 대신 책임을 끌어안는다. 책임은 무겁지만 통제권을 돌려주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하겠다. 백만장자들은 위기에서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니다. 그들도 손실을 본다. 그들도 실수한다. 하지만 치명적인 실수는 하지 않는다. 회복 불가능한 선택을 피한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 위기는 지나간다.
항상 그랬다. 하지만 위기를 어떻게 통과했는지는 남는다. 감정에 끌려다녔는지, 원칙을 지켰는지, 이 기억은 사고방식에 각인된다. 다음 위기에서의 행동을 결정한다. 그래서 첫 위기가 중요하다. 당신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다면 다음 위기는 이미 예약돼 있다. 시기만 모를 뿐이다. 백만장자들은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도 같은 사고를 반복한다. 준비된 사고는 위기에서 가장 큰 자산이 된다. 다음 블록에서는 이 사고방식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가속 효과를 만드는지, 그리고 왜 어느 순간부터 격차가 눈에 보이게 벌어지는지 이야기하겠다. 어느 순간부터 차이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벌어진다. 백만장자들은 이 순간을 축하하지 않는다. 그들은 예상했던 결과로 받아들인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아무도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같은 직장, 비슷한 수입, 비슷한 생활, 오히려 절제하는 사람이 더 답답해 보인다. 소비를 줄이고 선택을 미루고 혼자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습은 매력적이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이 시기를 견디지 못한다.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은 공정하다. 사고방식이 다른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걷는 것은 처음 몇 년뿐이다. 어느 시점이 지나면 선택의 누적이 속도를 만든다. 백만장자들은 이 가속 구간을 알고 있다. 그래서 초반의 답답함을 기꺼이 감수한다. 이 시기가 없으면 뒤에 가속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찰리 멍거는 복리를 세상에서 가장 오해받는 힘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은 숫자로만 복리를 이해한다. 돈이 불어나는 공식 정도로 생각한다. 하지만 백만장자들은 안다. 사고방식도 복리로 작동한다는 것을. 좋은 판단이 다음 판단을 더 쉽게 만들고 나쁜 판단은 다음 실수를 부른다. 이 시점에 들어서면 선택이 쉬워진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지고 무엇을 피해야 할지도 분명해진다. 더 이상 모든 기회를 잡으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부분의 기회를 거절한다.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방향이 있다는 뜻이다. 가난한 사고방식은 이 순간에 더 불안해진다. 주변에서 누군가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 비교와 조급함이 커진다. 그래서 무리한 선택을 한다. 늦었다는 생각이 판단을 흐린다. 백만장자들은 반대로 더 느려진다. 조급함이 가장 비싼 실수를 부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다. 돈에 대한 감정이 줄어든다. 돈이 목표가 아니라 결과가 된다. 그래서 감정 기복이 줄고 선택의 질은 더 안정된다. 이 안정감이 다시 결과를 만든다. 이 흐름은 끊기지 않는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언제부터 부자가 된다고 느꼈나요? 백만장자들은 이 질문에 잠시 멈춘다. 그들은 특정 시점을 떠올리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말한다. 어느 순간부터 걱정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문장이 핵심이다. 걱정이 줄어든다는 것은 사고방식이 자리를 잡았다는 뜻이다. 찰리 멍거는 성공을 소음 없이 오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화려한 사건 없이 조용히 축적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지만 이미 그 시점에는 되돌아가기 어려운 거리가 생겨 있다. 이 거리감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난다. 대화의 주제가 달라지고 관심사가 바뀐다. 더 이상 즉각적인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다. 대신 구조, 지속성, 확률 같은 단어가 머릿속을 차지한다. 이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흔들린다. 이 정도면 됐지 않을까? 이 생각이 다시 등장한다. 백만장자들은 이 문장을 가장 위험한 신호로 인식한다. 성과가 보이기 시작할 때야말로 원칙을 가장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제 다음 블록에서는 이 모든 과정의 가장 깊은 핵심, 즉 왜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가고 어떤 사람은 다시 돌아가는지, 인간 심리의 마지막 장벽을 이야기하겠다. 끝까지 가는 사람과 다시 돌아가는 사람의 차이는 능력도 환경도 아니다. 자기 기만을 다루는 방식이다. 인간은 놀라울 만큼 교묘하다. 특히 스스로를 속일 때 그렇다. 실패했을 때만이 아니다. 오히려 잘 되고 있을 때 자기 기만은 더 정교해진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지. 나는 이미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 이 생각은 달콤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장은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춘다. 찰리 멍거는 성공한 사람일수록 더 위험하다고 봤다.
이유는 간단하다. 과거의 성공이 현재의 판단을 왜곡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이 옳았던 기억을 과대평가하고 운이 개입했던 순간을 실력으로 착각한다. 백만장자들은 이 함정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의 성과를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 판단은 오늘도 옳은가? 어제 맞았던 선택이라도 오늘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둔다. 이 태도는 불안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바로 이 불안이 사고를 날카롭게 유지시킨다. 확신은 편하지만 사고를 둔하게 만든다. 가난한 사고방식은 확신을 원한다. 이 길이 맞다는 보증을 원한다. 그래서 유행을 따르고 다수의 선택에 안도한다. 백만장자들은 반대로 확신을 경계한다. 확신이 생길수록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 나는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고통스럽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질문을 멈추는 순간 사고는 멈춘다. 성장은 끝난다. 백만장자들은 이 사실을 알기에 일부러 자신을 불편한 상태에 둔다. 모든 것이 안정돼 보일 때도 문제를 찾는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이 탈락한다. 성취가 생기면 인정받고 싶어지고 설명하고 싶어지고 가르치고 싶어진다. 하지만 백만장자들은 말을 아낀다. 그들은 안다. 말이 많아질수록 사고는 줄어든다는 것을. 조용히 계산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다시 감정이 틈을 탄다. 찰리 먼거는 침묵은 종종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했다. 백만장자들은 이 문장을 실제로 산다. 자신의 전략을 공개하지 않고 성과를 과시하지 않는다. 외부의 평가가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순간 통제권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자기 자신과의 거래를 시작한다. 이번만은 예외로 하자. 나는 이미 많이 했잖아. 이 거래는 항상 당신에게 불리하다. 왜냐하면 상대가 바로 당신이기 때문이다. 백만장자들은 이 거래를 원천 차단한다. 예외를 만들지 않는다. 이 원칙은 냉정해 보인다. 하지만 이 냉정함이 자유를 만든다. 매번 고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원칙이 결정을 대신한다. 감정은 들어올 자리가 없다. 이 단순함이 장기적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절약한다. 여기서 한 가지 진실을 말하겠다. 백만장자들도 흔들린다. 완벽하지 않다. 차이는 회복 속도다. 자기 기만이 고개를 들면 즉시 알아차린다. 그리고 바로 수정한다. 오래 끌지 않는다. 이 빠른 수정이 결국 격차를 만든다. 이제 마지막 블록만 남았다. 모든 이야기를 하나의 핵심으로 압축한다. 당신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계속 따라다닐 문장으로 당신의 미래는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더 엄격한 사고방식이 결정한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분명해졌을 것이다. 백만장자들이 스스로를 세뇌하는 이유는 긍정적으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아니다. 어리석어지지 않기 위해서다. 찰리 먼거가 평생 강조한 핵심은 단순했다. 인생에서 이기는 방법은 계속 지는 짓을 하지 않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더 많은 지식을 원한다. 새로운 정보, 새로운 기회, 새로운 비법. 하지만 정보는 이미 넘쳐난다. 문제는 정보가 아니라 사고방식이다. 같은 정보를 가지고도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더 혼란스러워진다. 차이는 정보를 해석하는 정신구조다. 백만장자들은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생각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이 질문은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다. 기분이 좋아도 나빠도 상황이 유리해도 불리해도 이 질문을 반복하면 사고는 점점 단순해진다. 단순해진 사고는 실수를 줄인다. 실수가 줄어들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찰리 먼거는 복잡한 설명을 싫어했다. 그는 언제나 핵심만 남겼다. 인간의 실패는 대부분 같은 패턴의 반복이다. 감정, 비교, 조급함, 자기기만. 백만장자들은 이 패턴을 외운다. 그리고 그 패턴이 나타나는 순간 즉시 멈춘다. 이것이 그들의 세뇌다. 이제 당신의 차례다. 당신의 머릿속에 어떤 문장이 반복되고 있는지 돌아봐라. 그 문장은 당신을 강화하는가 아니면 약화시키는가?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회피하게 만드는가? 이 질문을 피하는 순간 다시 자동 모드로 돌아간다. 결심은 말이 아니다. 감정도 아니다. 반복되는 선택이다. 오늘 하나의 선택을 바꾸고 내일 또 하나를 바꾸는 것. 이 사소한 변화가 쌓여
어느 날 전혀 다른 위치에 서 있게 만든다. 백만장자들은 이 과정을 신뢰한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는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아주 냉정한 말을 하겠다. 이 영상을 보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인생은 그대로다. 감동받았다는 느낌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해했다는 착각도 위험하다. 오직 행동만이 사고방식을 증명한다. 지금 이 순간 하나만 선택해라. 이전과 같은 생각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불편한 사고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댓글에 이렇게 적어라. 나는 오늘부터 생각을 바꾼다. 이 문장은 약속이다. 내게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하는 계약이다. 구독은 단순한 버튼이 아니다. 당신이 다시 예전 사고방식으로 도망가지 않겠다는 조용한 선언이다. 백만장자들은 이렇게 스스로를 세뇌한다. 너무 쉬워서. 그래서 오히려 무섭도록 강력하게. 당신의 첫 100만은 지금 이 생각에서 시작된다.